돌아오던 차가 트럭에 받쳐 날아갔지만 탑승자들은 모두 생명이 무사했습니다. 8개월과 4살 난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의 목숨을 구한 건 다름 아닌 안전벨트 착용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면서 열대야 현상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예상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나 업체들은 형사 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총장 비리 의혹과 학력 위조 논란이 불거졌던 순천 청암대가 학교 측에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을 회고했습니다. 보복성 징계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속도로 나갈 때 뒷좌석까지 안전띠 매는 차량 얼마나 될까요? 구례에서는 피서 차량이 큰 사고를 당했는데 일가족이 무사히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맨 덕이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휴가를 다녀오던 4인 가족을 태운 차가 추격하다시피 돌진해온 트럭에 들이받쳐 날아갑니다. 뒤집힌 차는 처참할 정도로 구겨졌고 절반은 형체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막상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운전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많이 안 다쳤더라고요. 8개월 된 아기와 4살 난 딸, 그리고 부부가 모두 안전벨트를 맨 덕을 본 겁니다. 다행이었죠. 안전벨트 때문에 살은 것 같아요, 진짜. 하늘에도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눈물 날 뿐이죠. 고속도로로 가족 단위 차량이 몰리는 피서철. 휴가철을 맞아 경찰들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는 사람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가 하면 우리 애기도 지금 안 맸지 않습니까?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은 카시트는커녕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운데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가 안전벨트를 맸을 때보다 3배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안전벨트, 정말 생명벨트라고 할 만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피서지 여행이 절정에 이를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광주와 나주, 담양, 화순, 곡성과 구례, 광양, 영암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큰 날씨의 변화는 없습니다. 광주와 나주 등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올라서 폭염주의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특보는 기온이 31도로 내려가는 모레나 해제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때때로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입산 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에 식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원산지 단속반이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 들이닥칩니다. 원산지 표시판에는 찌개에 국산을 쓴다고 돼 있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칠레산 돼지고기가 나옵니다. 단속원이 왜 칠레산이 있냐고 묻자 식당 업주가 당황합니다. 찌개용 고기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놨어요. 찌개 고기에. 찌개 고기는 저거 들어가죠. 아니. 이거 들어갔다 이제. 목포의 또 다른 식육식당에서도 식당 주인과 단속반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유골을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식당 주인은 젖소고기를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운 나쁘게 적발됐다고 변명합니다. 과거 이런 적 있어요? 과거 언제부터 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휴가철 고기 소비가 늘면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가 커지다 보니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도 기승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 결과 식당 87곳이 걸렸습니다. 이 가운데 15곳은 원산지 표시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축산물 가격이 높고 또 소비자가 국산을 선호하고 수입 축산물하고 국산 축산물에 대해서 구별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서 또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렇게. 광주 전남에서 올해 적발된 축산물 원산지 위반은 모두 300여 건.
최근 보름 동안에만 단속 건수의 4분의 1이 적발될 정도로 원산지를 속이는 업소가 많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볼 만한 휴가지를 소개하는 여기 어때요 순서입니다. 오늘은 광주를 조금만 벗어나 서해안으로 달려가면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풍경을 볼 수 있는 영광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난희 캐스터입니다. 올망졸망 모여있는 섬과 웅장한 바위, 푸른 산, 그리고 예쁜 꽃. 쉼없이 달려나가면 놓치기 쉬운 풍경들이죠. 속도를 낮추고 굽이굽이 코너를 돌 때마다 새로운 풍광이 눈에 담깁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산책로에서 쉬어가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힐링이라고 하나 그런 것처럼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한순간에 눅눅득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한날을 앞으로 세우고 오케이. 해와 바람이 좋은 날. 좋기 하루를 기다려야 반짝이는 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을 직접 모으고 담고. 아이들은 난생 처음 하는 체험이 그저 즐겁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하니까 애들이 더 가졌던 호기심도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하루 한 번 바닷물이 빠지면 지평선까지 펼쳐진 갯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친구가 신나게 놀아서 기분이 좋았고 몸에 부드러운 게 참 몸에 좋았어요. 삶의 여유와 바다의 깊은 향기를 찾을 수 있는 느긋한 여행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김난희였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방북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며 정부에 방북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 남북관계특위위원장으로서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과거 인연이 있는 분들을 만나 우리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설명한다면 개성공단 문제 등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북한의 김기남, 김양건 노동당 비서 앞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순천 청암대가 소속 교수들을 무더기로 해고했습니다. 학교에 치부를 들춰냈다는 건데 보복징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력 위조 논란이 불거졌던 순천 청암대. 이 대학은 최근 사회복지과 교수 1명을 파면하는 등 교수 3명을 같은 날 해고했습니다. 공통적인 해고 사유는 해교성 혹은 음해성 방송 참여. 다시 말해 지난 6월 말에 터져나온 교내 비리 의혹과 총장 학력 위조 논란 등의 문제점에 대해 방송에 참여하고 인터뷰했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학 당국의 결재나 허락 없이 경찰 수사에 협조한 것도 교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해직 교수들은 학교 측이 내부 고발자를 찾기 위해 교수들의 방에 무단 침입해 증거 사진을 찍어가는 비인권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문을 따서 들어와 사진을 찍고 이건 좀 제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행동이지 않느냐. 하지만 청암대학 측은 교수 해임과 관련해 보복성 징계가 절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것을 법인 차원에서 점검하고 확인을 거쳐서 징계를 하게 된 것이지. 학생들의 교육 공간인 호텔 실습실에서 아직까지도 주거를 해결하고 있는 청암대 총장. 불거진 여러 의혹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내부 고발 교수들을 해고하면서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새 야구장에 설치할 기념 바닥돌 신청자 수가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광주시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기념 바닥돌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2,200명으로 당초 목표였던 10,000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광주시와 기아 구단은 시민과 함께 새 야구장을 만든다는 뜻에서 기념 바닥돌 신청을 받았지만
이름을 밟고 지나다니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신청자가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 2심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는데 최종적으로는 유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철원 앵커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6월 강물에 빠진 차에서 임신 5개월 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4년 뒤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소행임이 밝혀졌습니다. 119 신고 전화를 하던 사람의 옆에서 지시를 하는 목소리가 남편의 것으로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제가 거기 낚시를 하다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남편 저기 그러니까 다리 있거든요. 다리. 다리 옆에 보면 모텔이 있어요. 모텔. 1심 법원은 보험 사기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살인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 사기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아내를 차에 태워 강물에 빠뜨렸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간접 증거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임신부 사망 사건. 결국 남편의 잔인한 범죄였던 걸로 결론났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해남 출신 고 조우련 수영 선수의 유족이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항의성 글을 해남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고인의 둘째 아들인 조모 씨는 대회 운영이 수준 이하이고 대회와 관련해 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조직위원들이 돈을 주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수영대회에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해남 조우련 수영장도 이름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우련 배바다 수영대회 관계자는 금전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확한 진위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범현 전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 프로야구 19단 KT 위즈의 초대 사령탑으로 선임됐습니다. 조 감독은 2009년 한국 시리즈를 제패한 경험을 살려 좋은 방향으로 팀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수를 육성하고 중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20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7살 서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31일 새벽 3시쯤 광주시 서구 매월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 43살 김모 씨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대전화 17대 1,5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